저는 오늘 이제 대학에서 사회문제 해결 사업으로 리빙랩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의 변화들이 필요한지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대학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게 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회문제 해결형 대학 사업으로서의 리빙랩, 그리고 리빙랩 활동이 조금 더 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과거에는 지식 이런 거 이렇게 생산하고 그것들 전파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기업가적 대학을 요청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가 사업화나 상업화돼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찾아봐라. 그러다가 현재에 와서, 작금에 와서는 산관학이 서로 연계돼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한번 참여를 해봐라, 이런 요청도 받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리고 그 일자리에 더 많은 청년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역량 함양에도 힘써라, 이런 역할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는 기관으로서의 대학들이 역할들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과거에는 연구와 교육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연구 교육을 포함한 산학협력 사업들을 굉장히 중요한 대학의 사업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학협력 사업도 많은 변화들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산학협력을 넘어서는 어떤 것들 진행을 부탁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까지를 산학협력 사업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산학협력 사업도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혁신을 더불어 함께 이끄는 대학으로서의 산학협력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지역 대학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대학이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정부 지원 사업도 이렇게 대학이 지역과 함께 대학의 어려움,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많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사업, RIS 사업, 대학혁신 지원 사업, 이런 모든 사업들이 대학의 혁신과 지역사회의 혁신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설계를 지금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과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정부에서는 예산이 조금 중복되는 거 아니야? 라는 물음을 주시고 계시고, 지역과 대학에서는 이게 실제로 가시화된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사회 혁신과 대학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사업이야에 대한 물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혁신이란 단어가 조금은 잘못 쓰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혁신을 대부분의 지자체나 대학에서, 아까 우리 소기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료화나 효율화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혁신의 방향을 조금 더 효율화시키고 조금 더 관료화시켜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정말 필요로 하는 인간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학이 과거와는 다른 역할들을 많이 요구받고 있고, 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 특히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학들이 예전부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과학상점도 해봤고,
체인지 메이커, 뭐 메이커 스페이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 이제 리빙랩입니다. 리빙랩은 뭐 우리 지금 국에서 모두 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대학들도 아마 대부분이 리빙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링크플러스 사업 이후에는 리빙랩이 굉장히 중요한 대학의 역점 사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링크 사업을 통해서 대학은 지역사회 상생협력 사업들로 리빙랩을 많이 운영을 했고, 그리고 이런 리빙랩들이 링크 플러스 사업에서는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빙랩 사업으로 저희 대학들이 어떠한 성과들을 만들어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55개 링크 플러스 참여 대학 중에 이제 52개 대학이 242개 리빙랩을 운영을 했고요. 그 리빙랩 속에서 2249개의 단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 교원이 1,300여 명이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14,0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는 그 전국 43개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 내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리빙랩들이 어린이 안전 문제, 쓰레기 문제, 뭐 생활의 미혼모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위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내에 10개의 운영교 중심으로 해서 지난 3년간 교육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횟수와 그다음에 성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간 10개 대학이 29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7,437명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과도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프로젝트들을 연계를 했는데요. 61개의 정규 교과목이 이제 프로젝트와 연계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을 리빙랩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역량들을 강화하고 그 부분들을 취업과 창업에 함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 과정화되어 있는 리빙랩의 모델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경남대학교에서 진행한 지산학 협력 모델인데요. 일단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발굴을 해서 그 현안 문제를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을 합니다. 교과목과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비교과 프로그램과 연결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이제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형태로 설계하고 리빙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대의 경우는 이런 리빙랩을 전교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혁신센터와 링크플러스 사업단, 그다음에 미래융합대학,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이런 전교적 모든 기관들이 모여서 리빙랩을 운영하는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체계가 교육 과정에도 리빙랩이 녹아 들어가고 취업 창업에도 리빙랩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국대의 경우는 리빙랩 운영을 취업과 창업 교육에 연계하는 모델을 중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리빙랩을 구축을 해서 그 리빙랩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하는 그 역량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취창업 교육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자리와 취업이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델들을 운영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리빙랩들을 운영을 했는데요. 앞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기술혁신형, 지역혁신형 이렇게 해서 동국대학교의 경우는 이제 리빙랩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혁신이란 단어가 이게 효율화, 관료화 쪽으로만 자꾸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유형을
혁신이란 단어를 빼고 이제 필요 충족의 개념으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유형을 생활과 그다음에 기술과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유형, 기술 필요에 충족되는 유형, 그다음에 지역 사회 필요에 충족되는 유형으로 구분하고, 여기서 이제 내용들을 어떻게 해결 방안들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과 연계하고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숫자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활 필요 충족 관련돼서 저희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의 10개 교가 운영한 내용들을 보면 2020년, 2021년 요 2년간 생활 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대학 리빙랩이 38개였고요. 그다음에 산업체나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활동했던 리빙랩이 49개.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운영했던 리빙랩이 이제 83개로 총 170여 개의 리빙랩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 리빙랩들 속에서 소기의 성과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일단 생활 필요 관련해서는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국립암센터와 함께한 그 암 한우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 중에 시민들의 생활의 어려움, 불편함들을 조금 해소시켜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우리 성태현 교수님 연구실에서 스마트 케인, 시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케인을 개발할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이제 나주시와 함께 그 에너지 프로쇼밍을 진행을 해서,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형태의 리빙랩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에서 지역사회와 그리고 산업체 함께 모여서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굉장히 오랜 기간 축적된 역량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이후로 조금 더 발전하고 확장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한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리빙랩을 운영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시적 성과 창출이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리빙랩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굉장히 많은 연구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아주 단기간에 성과 창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혁신이란 이름에 걸맞는 성과 창출을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류 연구자들께서는 리빙랩이나 사회문제 해결형 R&D에는 조금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갸우뚱의 이유가 이게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단기적 성과 창출이라든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정량적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쉽지 않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전 지구적 문제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ESG와 연관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는 성과 요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 실제로 단기간에 성과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이 성과 창출이 교육을 통해서 대학에서는 어떤 취업이나 창업 역량의 강화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요청받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취업과 창업 역량으로
만들어져서 사업화되는 과정 속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 가령 지역 주민이나 학생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리빙랩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리빙랩이 산업체, 기업체가 붙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은 성과들, 이거 사업하면 기술 사업화하면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 나오겠는데 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면 이건 특허를 누가 갖게 되는 거지? 기업체가 갖게 되는 거야? 아니면 아이디어를 낸 시민이나 학생이 갖게 되는 거야? 시민이나 학생은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게 없는데 그걸 그러면 기업이 안 붙으면 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그래서 실제로 사업화나 또 창업을 하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리빙랩을 운영하는 대학에서 고민을 아직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가시적 성과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설계와 내용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의 고민은 아직은 저희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융복합 인력 양성 교육 모델로서 리빙랩을 많이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빙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인력 양성 교육에서는 시민 참여형 교육 정도로 리빙랩을 생각하고 계셔서 실제로 리빙랩에서 원하는 융복합 모델을 만드는 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제 융복합 모델화 시키느냐 하는 것들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대학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체계 마련이 굉장히 어렵다. 전주대처럼 그렇게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그런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좀 전에 저희가 인사말을 해주신 유기용 위원께서 이번에 공약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지역 기업과 그다음에 대학, 지자체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지역에 이렇게 혁신 법인을 하나씩 만드는 것을 지금 아마 공약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대학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 문제 해결형 모델인 리빙랩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주류 연구자나 시민들이 좀 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센터가 됐든 아니면 대학의 기관이 됐든 주류 연구자와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센터가 혹은 대학이 지속적으로 리빙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저희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에서 하시고 있는 일인데요. 운영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은 리빙랩 활동가를 위한 운영 모델을 만들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리빙랩이 정말 잘 돼서 아주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 좋은 성과들을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 모델들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대기업이 가령 이제 리빙랩 활동에 들어왔을 때 대기업들이 그 리빙랩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같이 리빙랩 활동들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코디네이터나 퍼실리테이터들을 끊임없이 양성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한 체계를 위해서 리빙랩 관련 센터나 기관들이
지자체나 대학에서 설립이 돼야 된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학에 설립해서 지자체와 연계되어 있는 지금 혁신 법인들, 혁신 센터들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기업체, 대학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지는 혁신 센터가 구축이 되면 조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있는 리빙랩 센터, 대학들에는 몇몇 대학들에는 리빙랩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리빙랩 센터들은 제가 제안 드렸지만 이렇게 좀 지자체까지 포함된 그런 형태의 센터나 혹은 기관으로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산업 분야와 연계되어지는 모델들이 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산업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이런 신산업과 연계된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는 아직은 조금 이렇게 대학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학들이 나서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학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리빙랩 활동들을 하고 있고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의 산학협력 사업들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져서 진행되는 모델들을 조금 이렇게 작게 보고 산업과 연계돼서 운영되는 모델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다시 설계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리빙랩 활동이 지역사회와만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그다음에 관련 산업과 관련 기술이 같이 붙지 않으면 리빙랩의 소기의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리빙랩 활동들이 관련 산업과 관련 기업 그다음에 기술들을 늘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산업협력 사업에도 리빙랩 활동들이 계속해서 역할들을 수행해낼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